캘리포니아와 오레건 그리고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발생한 산불도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기 행위가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전국에서 57명을 기소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뒤 시신을 전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었다며 우드워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얼바인 시의원에 도전하는 태미김 후보가 한인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타락한 시장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벌여 타인종 표심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오늘도 남가주 지역의 대기질 오염 수준은 심각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레건 그리고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 15명이 숨졌고 50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첫 소식은 안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입니다. 지나는 내내 주변 하늘은 온통 주황빛입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실리콘밸리 중심 도시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어두운 주황빛으로 물든 겁니다. 미 서부 해안의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워싱턴주에서 지금까지 40여 건의 대형 산불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대형 산불끼리 서로 합쳐지면서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71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워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선 일부 마을이 통째로 파괴됐고 오리건주에선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50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리건주 남부의 피닉스와 탤런트는 이번 산불로 마을 전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전날까지 7명으로 집계됐던 산불 사망자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탄 것만으로도 이미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낸 이번 산불은 바람으로 산불의 방향마저 예측하기 어려워 그 피해가 어디까지 커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엔젤레스 국유림의 밥캣 산불은 2만 6천여 에이커가 넘는 지역을 전소시켰는데 아직까지 진화율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남가주 산불 소식 김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소방 헬기와 소방관들은 급속도로 번지는 불길을 잡기 위해 분주합니다. 엔젤레스 국유림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이 엿새째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시작된 산불은 현재까지 무려 2만 6,300여 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까지 불면서 아직까지 진화율은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엔젤레스 국유림을 포함한 18개의 국유림은 전부 폐쇄됐고 모든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인근 39번 프리웨이는 올드 샌 게브리얼 캐년길부터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엔젤레스 크레스트 프리웨이는 라카나다 플린트리지에서 동쪽으로 10마일 떨어진 아이슬립 새들까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산불 부근 지역에는 대피 경보도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먼저 몬로비아와 아케디아 그리고 두아르테 등 지역에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브래드버리와 시에라 마드레, 파사데나와 알테다나까지 대피 경보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엘도라도 산불은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700여 에이커가 전소됐는데 오늘 오전까지 31%의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산불로 대기오염 지수가 일주일 내내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산불 연기와 재가 바람에 날리면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남가주 지역.
LA 지역에서는 호흡기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 오염도가 높아지면서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와 어린이는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전문 의사들은 미세먼지는 신체 폐포까지 들어가 쌓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산불이 나게 되면 미세먼지도 있고 초미세먼지도 있는데 초미세먼지는 보통 날아다니다가 폐포까지 날아오지도 않고요. 이제 그냥 뭐 눈에 침착하거나 몸에 침착하는데 미세먼지는 우리 폐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의학계에서는 산불로 오염된 공기를 많이 마실 경우 코로나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re is evidence that exposure of the lungs to bad air quality, to pollutants, can increase the protein that the SARS-CoV-2 virus binds to infect the lung. 주민들은 문과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해 공기를 순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덴탈 마스크를 피하고 N95 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컨택트 렌즈 사용자들은 사용을 자제하고 안경을 쓸 것을 조언했습니다.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그리고 피곤함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늘도 센서스 기획 리포트 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인구총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연방하원 의석수입니다. 전체 435개의 연방 하원 의석수 중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많은 55개석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토대로 배분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주가 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석수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USC 애넌버그 스쿨의 콜린 맥클레이 교수는 올해 인구조사 이후 최대 2석의 하원 의석수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주에 비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You lose your rep, that's a real problem. And as you said, we're very close to losing too. 인구조사 참여가 저조하면 수십억 달러의 예산도 잃을 수 있습니다. 맥클레이 교수는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집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누락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학교 급식이나 아동 의료보험 복지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들은 모든 세대원들을 인구조사에 포함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Remember, if you undercount a 4-year-old, you miss them for Head Start, you miss them for school lunches, school breakfasts, for children's health insurance, and you miss them for a decade because the census results last for 10 years. 우리를 대변해줄 연방 하원 의석수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센서스 참여가 그 시작입니다. 연방검찰이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기 행위가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국에서 57명을 기소했는데 이들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만 무려 1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연방검찰이 소상공인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사기범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PPP 사기범 57명이 허위 청구로 1억 7,500만 달러를 챙기려다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노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기소된 사기범들은 지원금으로 3만 달러에서 최고 수천만 달러까지 청구했습니다. 일부는 허위로 PPP를 신청한 뒤 지원금을 직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신 고급 자동차와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이 현재까지 회수한 지원금은 3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사국은 PPP 사기와 관련해 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연방정부가 공항에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국 15개 공항에서 모든 항공편에 시행하던 이 프로그램을 오는 14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DC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발열 검사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이번 결정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현재 의무격리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LA 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실내 예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LA 카운티 법원은 썬밸리 지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실내 예배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실내 예배가 공공안전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보건국 명령은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가 아닌 적합한 곳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 이전까지 법원은 LA 카운티 정부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4번이나 기각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고무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뒤 북한 간부들에게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 참수된 시신을 전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밥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다음 주 출간을 앞둔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경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해 쓴 이 책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AFP 통신은 미리 입수한 책에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에 관련한 내용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드워드 저서를 발췌한 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뒤 참수된 시신을 간부들에게 전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모든 걸 말해줬다며 고모부 장성택의 시신을 북한 고위 관리들이 사용하는 건물 계단에 전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고위 관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잔인하게 처형된 시신을 전시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013년 반역과 부패 등의 혐의로 처형된 장성택은 지금껏 고사포에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지만 처형 방법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AFP 통신은 장성택 참수 얘기가 언급된 건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김 위원장과 친밀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 국경을 무단으로 넘나들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이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부대까지 투입해 북중 접경 지역 출입을 통제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정했다고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So buffer zone 1 to 2 kilometers up on the Chinese border.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 폐쇄 차원인데 밀수품 수요가 늘면서 북한 당국이 통제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무단 접근 시 사살 명령도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They've got North Korean SOF out there manning these things, strike forces. They've got shoot to kill orders in place. 북한 전문 매체들이 북중 접경 지역에 무단 접근 시 사살한다는 포고문이 발표됐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셈입니다.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접경 지역 방역 조치가 느슨해질 것을 우려해 극단의 대책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에 새 무기 체계를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코로나와 태풍 등의 여파로 이른 시일 내에 도발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 콜롬비아에서도 경찰의 폭력 진압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만하라고 애원하는 남성을 향해 전기 충격기를 계속 쏘면서 결국 남성이 숨졌는데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이어졌고 이 시위에서도 10명이 숨졌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경찰 2명이 한 남자를 잡아 끌어서 바닥에 눕힙니다. 동시에 가슴팍에 전기 충격기를 대고 쏘기 시작합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사정하는데도 경찰은 영상에 찍힌 2분 내내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45살 하비에르 오르도니에스로 지난 8일 자정 직전 친구들과 술을 사러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리두기 차원에서 밤 9시 이후에는 술을 못 사게 한 조치를 어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르도네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이 영상이 퍼지면서 수도 보고타를 중심으로 이틀째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on sus tasers. Somos humanos como ellos tienen familia, nosotros también. Respétenos la vida, respétenos la vida, somos Colombia. 이 과정에서 시위대 10명이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쏜 총에 맞은 건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e reiteré al señor presidente que en mi opinión respetuosa, él debe liderar una reforma estructural a la policía. 콜롬비아에선 지난해에도 18살 학생이 시위 중에 진압용 총탄에 맞아서 숨지는 등 경찰의 폭력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네, 얼바인 시의원에 출마한 태미김 후보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호소했습니다. 태미킴 후보는 이번 선거에 반드시 당선돼 교육과 교통 문제 등 얼바인 시정의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파락한 얼바인 시장 후보와 함께 합동 캠페인을 펼쳐 서남아시아와 중동계 유권자 표심까지 공략할 계획입니다. Over the past several years, we've really lost our way. We have a leadership that doesn't really care about our global profile, who doesn't care about us being an international city, a city of innovation. 벤처기업 등 주류 기업에서 근무해온 태미김 후보는 얼바인 세종학당장과 얼바인 한미문화센터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한국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한인은행들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한국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남가주 한인은행들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뱅크 오브 오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미은행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퍼시픽시티뱅크는 다음 달 10월 1일까지 시행하며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등으로 무료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픈뱅크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한국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공립대학 시스템인 칼스테이트 대학이 올해 온라인 수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티모시 화이트 총장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검사와 추적 시스템이 보장되지 않는 한 내년 1월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격 수업이 진행될 수 없는 일부 수업에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셸 박스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이 내일 오전 헌팅턴 비치에서 무료 식품 배포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셸 위원장은 세를백 교회와 함께 내일 오전 8시부터 11시 반까지 헌팅턴 비치 스포츠 컴플렉스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식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통행료가 오는 13일부터 인상됩니다. 뉴저지주는 턴파이크의 평균 통행료는 동전 3달러 50센트에서 1달러 30센트 오른 4달러 80센트로, 파크웨이의 평균 통행료는 1달러 11센트에서 30센트가 오른 1달러 41센트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에서 5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대형 의료기관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환자와 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쇼어 유니버시티 헬스 시스템은 올해 초 환자와 기부자, 직원 등 약 34만 8천 명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스쇼어는 최근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뉴욕 쌍둥이 빌딩과 충돌하는 TV 속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지난 2001년의 9.11 테러 사건. 9.11 이후 우리의 모든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9년째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에 또 산불에 어수선하지만 다시 한번 그날의 희생과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